반중이 제일 중요하니까 반중을 해야 된다. 그 새끼들은 빨갱이 새끼들이죠. 그럼 태극기 집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한미동맹 강화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미동맹 강화만 해야 된다. 그러면은 태극기 집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열자 새끼들이 던진 그 프레임 톡 던져 놔놨잖아요. 안에서 약간 이렇게 작업을 좀 합니다. 어떤 댓글 이런 데서 우리는 반중이 제일 중요하니까 반중만 해야 된다. 한미동맹 강화가 정말 중요하다. 한미동맹 강화 막 댓글 막 이렇게 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맨날 그자들은 한 번씩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왕성하게 댓글을 쫙 깔아놨다가 나중에 되면은 가끔 한 번씩 틱틱 던지는 거.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한미동맹 강화 반중 이건 사라졌죠. 말이 거의 안 먹히 들어가니까. 처음에 제가 거리할 때 한 번씩 다뤘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그 안에서 성조기를 드는 자체가 바로 한미동맹 강화다. 별도로 가가지고 한미동맹 강화 운동할 필요 없다. 그 뜻이 바로 태극기 세력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짜게 지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6개월, 1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은 내가 아예 독설식으로 이제 대놓고 직설적으로 때리쁘잖아요, 이제.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제 눈에는 전부 다 그걸 하두를 탁탁 던진 이 최초의 무리들은 하나의 태극기 이 세력이 확대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분열적인 그 방법이거든요. 나는 1년 전에 바로 그냥 그런 말이 티 나올 때 그냥 바로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그렇게 인지해버린 사람입니다. 예? 생각할 것도 없이 한미동맹 강화 뭐 반중 그걸 뜨자마자 하루 만에 그냥 저는 그렇게 판단한 사람입니다. 하도 지랄들을 하니까 내가 대놓고 이야기를 못했지. 지금은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때리버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서 성적이 드는 것만큼 한미동맹,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 강화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거보다 더 강력한 한미동맹 운동이 있으면 가지고 오보라 하세요. 한미동맹이 원래 강화하고 있는데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고 지랄 연맹들 뜨는 돼지들. 예? 태극기 집회 자체가 친미고 반중이지. 태극기 집회 자체가 그 개념이. 예? 태극기 집회 자체가 친미고 반중이라고. 근데 뭐 따로 뭐 반중해야 된다.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 아이고, 내 그 하도 티 나왔을 때 내가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예? 지금은 직설적으로 때려봅니다, 이제는. 예? 그리고 자한당. 저 이제 뭐 전당대회 거의 끝났죠. 뭐 저 자한당 당원이니까 뭐 지가 가고 싶어서 척 가는 거는 좋은데, 소위 아스팔트에 2년 동안 나오는 사람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였고, 예? 전부 다 뭐 자기만의 그 뭐 다 개인의 그 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 하는 거는 좋아요. 좋아요. 뭐 그거 누가 뭐 그렇게 하면 하는 사람은 하는 겁니다. 뭐 5.18 그거 많이 까세요. 그래. 5.18 많이 까제끼라고. 예? 5.18 까제끼는 사람은 가가지고 까제껴. 그게 목표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예? 나는 5.18 안 까제낀다고. 나는 자한당에 그 김진태 지지하러 안 간다고. 예? 나는 따로 반중운동 안 한다고. 나는 따로 한미동맹 강화운동 안 한다고. 예?
왜냐? 탄핵의 이 진실, 불법적인 이 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헌법, 사법부, 사망행계,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이 탄핵 사태를 바로 잡는 것. 이 불법적인 이 탄핵 사태, 이게 바로 저의 싸움의 적입니다. 이걸 바로 잡는 게, 그러려면은 지금 이 방송 또한 제 이 멘트 쏟아내는 또한 이게 하나의 그걸 달성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법입니다. 전략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회 속에서 성조기를 들면 한미동맹 강화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차이나 아웃, 시진핑 아웃, 그 피켓 일부 이제 동지들이 들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반중이 되는 거고, 문재인 끌어내리자. 그 문재인 끌어내리는 운동입니다, 그게. 5.18도 5.18 까. 그거 플랜카드 들면은 5.18 까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게 싸움의 이 대상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주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는 그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 석방하라, 탄핵 무효 외치고 하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맨날 2년 동안 탄핵 무효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외쳐봐야 뭐 지금까지 된 거 있느냐? 그렇게 묻죠. 당연히 100%. 그러면은 뭐 반중 구해가지고 뭐 된 거 있습니까? 별도로 반중 운동 해가지고 뭐 된 거 있어요? 뭐 별도로 한미동맹 강화가 해가 된 거 있습니까? 예? 근데 다 물을게요. 예? 문재인 그 하나만 탄핵하자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문재인 탄핵 됩니까? 5.18 까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나는 물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뭐 된 거 있습니까? 뭐든지. 된 거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 운동이 바로 저희들 이 태극기 집회입니다. 사실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외치는 그 함성, 목적은 다 틀리지만 그 중에 태극기 집회만큼은 탄핵을 무효화시키는 이 대국민 저항운동, 끊임없이 매주 토요일 날 광화문 사대문 주변 일대에서 매주 토요일 날 1시에서 2시 사이에 펼쳐지는 이 2년 동안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 집회 현장에서는 그 에너지, 힘이 지금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축적되고 있어요. 탄핵 무효, 이 외치는 이 공간에서는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제가 아까 독스를 쏟아본 그것은 에너지가 축적되는 게 아니지. 에너지가 축적되는 게 아니지. 그게 무슨 에너지가 축적되는 겁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짜하고도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월하고도 연관관계가 있어요. 1년을 우리가 매주 토요일 이렇게 탄핵무효 외치 하고 2년을 외친 것하고 의미가 틀립니다. 받아들여지는 게 국민이. 그게 바로 에너지예요. 국민한테 던지는 그게 메시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힘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겁니다. 오로지 그것만 우리는 외치면서 그 탄핵의 진실을 국민들한테, 진실의 무기가 있잖아요. 진실 무기 없습니까? 뭐 우리가 팩트가 없습니까? 이 탄핵 사태 관련해서 팩트 없어요, 우리. 그 팩트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이 진실의 팩트를 국민들이 깨우치는 국민들이 자꾸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자꾸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세월만 가도 거짓과 진실 둘 다 밝혀지겠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그게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밝혀지게 하는 그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게 끊임없이 처절할 정도로 그 긴 기간 동안 무더위와 그 혹독한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토요일 날 사대문 일대에서 어김없이 열리는 그 태극기 집회, 그 정신, 그 혼, 그게 던지는 그 함축된 그 강력한 이 국민들한테 이 전달하는 그 에너지, 그거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2년 투쟁인가 하고 또 3년 투쟁인가 하고 우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투쟁이 나중에 10년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년을 밝혀질 때까지. 이거는 단순한 어떤 특정 정권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기는 그 싸움이 아닙니다. 문재인 이 자빨 정권하고 단순히 우리가 싸워가지고 단순 정권만 되찾아온다 해가지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 싸워서 이기려면은 진지가 좀 제대로 갖춰줘야 됩니다. 진지가. 예? 진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직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조직화가 좀 돼줘야 됩니다. 조직화된 데는 대한애국당 서울역 집회밖에 없어요. 조직화되어 있는 데는. 예?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탄핵의 이 탄핵 사태라는 이 싸움의 대상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누누이 말하지만은 대한애국당이 요즘 보니까 최하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는 오는 것 같더라고. 이 경찰청 추산. 그러면은 대한애국당 서울역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이 태극기 단체들 그 다 합쳐봐야 대한애국당 참여하는 인원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 비교되죠? 그러니까 그 대한애국당 서울역 집회 전국 조직화되어 있는 그만한 세력이 매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애국당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에서 15,000명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작은 인원입니까? 얼마나 많이 불어났습니까? 6개월 전 한 생각해봐요. 훨씬 불어났죠. 그러면은 서울역 집회가 아닌 지금 현재 이 사도면 주변에서 그런 이 참여 인원 토요일 날 한 10,000명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미 하나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됐어요. 서울역 집회가 그만한 규모면은 일단은 예, 정말 그 한 개의 이 철옹성은 만들었어요. 이 한 개의 철옹성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그만한 이 철옹성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한애국당 서울역 집회 그 한 10,000에서 15,000명 매주 토요일 나오는 그거 빼고 나면은 나머지 단체 다 합쳐봐야 한 1,500명 안팎입니다. 다 합쳐봐야. 예? 다 합쳐봐야 1,500명밖에 안 돼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1,500명 넘습니까? 안 넘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서울역 그 집회 인원에. 나머지 다 합쳐봐야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런 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안 나왔을까요? 집회 그 강령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고 그걸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강령을 만들었으면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행위를 하고 조직화를 못 만들어내니까 전체 다 합쳐봐야 사대문 일대 그 태극기 집회 참여 인원 다 합쳐봐야 서울역 대한애국당 서울역 집회 인원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분의 1. 예? 1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했죠. 우리가 민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나오는 그 수십 개의 그 전국적으로 치면은 집회하는 그 이 장소가 수십 군데는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역, 뭐 대한문, 동아면세점, 저희들 그 파이낸스 빌딩 아래, 그리고 뭐 청계광장, 또 또 옆에 가면은 베이스 캠프 체린 또 그 어디야 그 젊은 그 우리 두부들 뭐 모여가 하는데, 또 뭐 교보 아래에 KT 아래 뭐 일요일만 해도 뭐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전국에 저런데 뭐 일요일 또 부산 저런 데는 일요일 하고 뭐 또 평일 날도 집회하는 데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단체가 지금 현재 이 세워놓은 그 자기들만의 그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그 목표, 뭐 추구하는 투쟁 방향 다 틀리죠. 전부 다 틀립니다. 틀립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뭐 하는 걸 나는 칭찬을 안 해줍니다. 뭐 자기들의 그 목표가 그거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재인만 까든지 한미동맹만 강화만 외치면서 어디에 가가지고 하든지 뭐 반중만 하든지 5.18 까만 하든지 자한당 그 정치 쓰레기들 그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그 역할 하든지 그거는 자기의 목표이기 때문에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 해가지고는 탄핵 사태라는 이 싸움의 대상, 인물은 아니죠. 탄핵 사태라는 이 싸움의 대상, 이거하고는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렇게 추구하는 단체들은 이 탄핵 사태라는 이 괴물입니다. 괴물. 이 괴물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탄핵 사태라는 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 엄청난 괴물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게 추구하는 단체들이. 예? 목표부터 틀린다. 목표가 같아야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로 될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과 하나로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던지지면은 또 기회주의자들 이런 쓰레기 새끼들이 지가 뭐 언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무효화 끊임없이 운동했다고 한 것처럼 설레발레 치면서 대가리 내밀고 또 기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아마. 그때는 뒤도 안 들어보고 바로바로 빼어내버려야 됩니다. 예? 그 사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박혀 있는 데는 대한애국당, 제 머릿속에는 거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태극기 결사대 집회. 그 외에는 이 탄핵 사태하고 관련 없는 집회로 저는 보입니다. 제 판단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 탄핵 사태라는 이 괴물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이 전략적 방송을 하는 겁니다. 새가 만들어줘야 이 탄핵 사태라는 이 괴물 새끼하고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예? 제 신념을 가진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세력을 만들려고 저는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신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흔들려가지고 누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저리 흔들려버리고 요리 흔들려버리고 괜히 한 길만 가는 거기에 피곤합니다. 에너지 고갈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탄핵 사태라는 이 엄청난 괴물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 괴물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 탄핵 사태를 바로 잡는다 했죠. 잡으려면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내려진 그 탄핵 무효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진용이 갖춰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 진용이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했죠. 정치적으로도 승리 못하면은 승리 못하는 거죠. 아스팔트에서만은 승리 못합니다. 절대. 정치적으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했죠. 아스팔트에서도 대한애국당만한 저런 괴물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하나 만들어 놨죠. 괴물과 싸우려면 괴물이 만들어져야 돼요. 괴물이 괴물을 상대를 해야지 인간이 괴물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 탄핵 사태는 괴물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이 괴물과 싸우려면은 우리도 괴물이 만들어져야 돼요. 괴물이라는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힘을 뜻하는 겁니다. 이 괴물이라는 뜻은. 그러면 대한애국당 정도는 대한애국당 그 서울역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00에서 15,000명 됩니다. 이거 끊임없이 토요일 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거 전 세계 역사적으로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 괴물 한 개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진. 한 개가 더 필요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정당이 아닌 우리 순수 일반 민초 독립군 시민 단체법으로 뭉쳐지는 그 괴물이 하나 탄생이 돼야 돼요. 이 탄핵 사태라는 이 엄청난 괴물하고 싸워서 이기려면은 그거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두시고 그러면은 그렇게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 정치적으로도 결국은 승리를 해야 이제 우리가 이 탄핵 사태라는 이 괴물을 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스팔트 광장에서 이런 거대한 괴물이 뭐 2개, 3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한 10,000명 이상이 나오는 이 토요일마다 나오는 단체가 뭐 10개면은 더 좋겠고, 그러면 뭐 얼마나 강해져요.
하나의 목적이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이 탄핵 싸움의 대상이 탄핵 사태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이 진지가 많이 구축되면 좋겠죠. 이게 이제 딱 거기까지 그거는 생각해놨고, 그럼 정치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100년, 1000년이 가도 이길 수 없겠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일단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중에, 요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한당이라는 저 집구석 안에는 부모를 집 밖으로 내쫓은, 부모를 두들겨 패가지고, 두들겨 팬 이 패륜 새끼들이 있죠. 탄핵을 찬성한 그 탄핵 찬성파들, 이 반란 새끼들입니다. 이 새끼들만 국회에서 탄핵 찬성표 안 던졌으면은 절대 탄핵이라고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지길 새끼들이지, 한마디로. 씹어 먹어도 분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 자한당 안에는 이런 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 한쪽에 딱 있고, 이 새끼들은 또 결속력까지 보이고 있어요. 저것끼리 뭉쳐져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완전 악랄한 새끼들입니다. 악랄한 새끼들입니다. 예? 저것끼리 다들 뭉쳐져 가 있어요. 이 반란 세력들끼리는, 저것끼리는. 그러면 그걸 원래 제압을 해야 되는 이 정치 또 이 파가 있는데, 소위 탄핵을 반대를 했던 그 무리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을 반대했던 이 반대파 이 국회의원, 소위 뭐 친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 친박도 아니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박이라고 쓴 것 뿐입니다. 이 탄핵 반대파. 이 자들 또한 저 반란 세력 패륜 새끼들이 부모를 두들겨 패고 있을 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던 행제예요, 이 새끼들은. 쉽게 말하면은 장남이 부모를 갖다가 두들겨 패고 있는데 차남이라는 새끼는 그거 온몸으로 막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도 개쓰레기 새끼들이죠, 한마디로 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안에는 112명은 전부 다 개쓰레기 새끼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온몸을 던져서 막아낸 새끼는 단 한 새끼도 없죠. 예? 뭐 좋다 이겁니다. 뭐 어쩔 겁니까? 예? 그런 후레 새끼들을 때리치기도 못하고 일단은 그 집구석 안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정치적으로 승리를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탄핵 사태라는 이 괴물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문재인 하나만 끌어내리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제발 좀 개념 정리를 잘 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야 재미가 있어요. 예? 원래 제 이야기를 개념 정리를 못하고 듣기 시작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원래 교육방송 이런 거 재미없죠. 여러분들 교육방송 봐라고 하면 봅니까? 돈을 주고 봐라 해도 안 보잖아요. 지금 그 나이에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 애국 어머님, 아버님들, 뭐 거의 대부분 다 90%는 제 선배급들인데 제 후배급들은 거의 없죠. 지금 그 나이에 어디 뭐 역사 공부, 교육방송,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뭐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거 방송, 봐집니까? 안 봐지죠? 원래 교육방송이 재미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육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방송을 하는데도 이 정도 들어가가 보는 거는 많이 보는 겁니다. 교육방송을 누가 이렇게 많이 본대요? 예?
저는 거의 100번 이상을 방송했지만 거의다가 100번 정도 다 교육방송 비슷하게 재미없는 방송이죠. 자, 그건 뭐 그렇고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하나는 제가 누누이 100번 이상 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이 탄핵을 찬성한 이 반란 새끼들, 반란 새끼 아닙니까?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과거에 이 새누리당 때 박근혜 대통령 이 대통령 이 되고 나서 한 1년까지만 해도, 예? 되기 전 뭐 이렇게 대선 나갔을 때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파 진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 김무성 유승민 뭐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제 세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새끼들이 반란을 했죠. 반란을. 이 반란만 안 일으켰으면 절대 우파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건데, 반란만 안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헤쳐나갔습니다. 저 촛불 새끼들 저게 뭐가 겁이 난다고. 거짓 선동 날조된 뉴스들이었는데, 예? 그 촛불 새끼들이 주장한 그게 진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가 무서워서, 진실이었으면, 촛불들이 주장한 그게 진실이었으면은 저 반란자들, 특히 김무성이가 이런 이야기 하죠. 유승민이나. 요즘에 그 젊은 새끼 그 누구 그 이준석이라는 놈도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 나와가 유튜브에 인터뷰 되게 샀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식으로 탄핵 찬성한 게. 그리 안 했으면 더 큰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고로 그러면은 이 촛불 새끼들이 난동을 벌려가지고 대한민국이 피바다 되는 사태가 올 수 있었다. 그 말 아니었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탄핵을 찬성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지들의 그 결정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실이었다면, 촛불들이 주장했던 그 이야기들이 진실이었다면, 이 합리화하자고 하는 이 김무성, 유승민, 요즘에 젊은 놈의 새끼 그 이준석인가 김준석인가가 이야기하는 그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거짓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다 잘 아는 똑똑한 새끼들이었습니다. 머리가 나쁜 새끼들입니까, 그 새끼들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놈들이 반란만 안 일으켰으면은 얼마든지 저 난동을 일으켰던 촛불 난동 저것들 다 제압 가능합니다. 왜냐? 그게 거짓이었기 때문에. 진실이었으면은 정말 또 이 어떤 슬픈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지만은, 촛불이 주장했던 그것은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난동을 일으키면은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제압을 해보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새끼들이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탄핵 찬성을 했죠. 처음에 그때 이 민주당이나 그 당시의 야당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탄핵 이야기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왜냐? 무슨 기획 3년 전부터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기획을 했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목표가 그리 잡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무리 저거가 종북 주사파 새끼들이 개지랄 연병을 떨고 계획을 아무리 짜고 지랄을 해도 그게 달성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지. 기대도 안 했어요. 저 새끼들 촛불 들고 나왔을 때. 근데 이 김무성 이 일당들, 이 반란 세력들,
이것들이 탄핵하겠다고 들고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언제부터 딱 기획을 했다니 웃자니 그딴 말들이 나오지. 예? 처음에 겁이 나가 말도 못 꺼냈습니다. 저거가 아무리 자기들의 그 최대 목표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 아주 흠집을 크게 내는 거 그게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요즘에 떠도는 그 개소리 그런 거 믿을 필요 없어요. 예? 이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딱 작정을 하고 달라드는 거 아닙니까? 저 새끼들이 작정 안 했으면은 이게 어떻게 탄핵이 됩니까? 예? 말이 좀 많이 옆으로 벗어났는데 다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탄핵을 찬성을 했던 이 찬성파들이 반란자들이죠. 김무성, 유승민 이 일당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한 그 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결자 해지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함축된 용어로 쓰면 스스로 결자 해지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이거는 자기들 개인적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 정치적 이해관계, 감정으로 인해서 순간 잘못 선택한 참 그 이 판단이었다. 애절하게 반성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보수가 대통합이 됩니다. 어쩔 겁니까? 일단은 그리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시키는 쪽으로 그러면 전철이 밟아지잖아요. 그리 한다 해가지고 명예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탄핵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죠. 일단은 우리가 거대한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뭉쳐야 되는 거죠. 그게 1차적으로 전제 조건이 달려져야 돼요.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첫 번째 방법이 탄핵 찬성한 자들의 결자 해지, 박근혜 대통령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과 일반 보수 우파들 모두 다 하나에 대한 이 결집력을 보이면서 탄핵을 찬성한 그 자들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대국민 메시지를 담화를 발표하면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헌법적 그 어떠한 죄에 대한 증거 하나 없이 탄핵이 된 게 사실이니까 그 탄핵 사유 없다. 오로지 자기들 개인적 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 감정,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뭐 유승민, 가야 등 이런 무리들 그것 때문에 한 거지. 정말 빼저리게 반성한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석고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야기가 완전 틀리지죠. 좌파를 뺀 나머지 중도부터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걸로 바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우리 이 저항운동을 소위 하고 있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은 죄 없다. 정치적 탄핵이었다.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 반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차원 자체가 틀리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큰 결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총선에서 최대한 국회의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오고 정권 우리가 되찾으면서 이 패륜 자식이지만은 일단은 무릎 꿇고 들어왔으니까 그 하나의 결집된 힘으로 일단 그리 되면은 이 한마디로 우리가 정권 되자고 하면은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님은 탄핵 무효화되고 명예회복이 딱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은 청와대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돼요. 본인이 원하면은. 임기 다 남은 임기 원래 2021년 3월 10일 탄핵 그 시점으로 남은 임기가 뭐 2년 몇 개월이면 2년 몇 개월 임기 채우고 나오겠다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냥 들어갔다가 어떤 이제 그 명예로운 그 과정을 거치고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가는 훌륭한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소설을 쓰세요 하겠지만은 뭐 그건 조금 내가 너무 나가붙는데, 일단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반란인 저 패륜놈들, 김무성, 유승민 일당들이 62명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해라 하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한번 시도했잖아요. 2대2 해동. 2대2 해동, 김무성, 뭐 또 누구지? 김무성 밑에 있는 따까리 한 명 국회의원 2명이 나오고, 홍문종, 윤상현 2대2 해동. 거기에 조갑재, 정규재 심판보고, 거기에 정강훈 목사, 그리고 이름은 밝혀졌지만 거기에 또 추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저는 압니다. 신기하죠? 어쨌든 그 2대2 해동이 원래 방금 제가 이한 이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1차 만남에서 그게 어떻게 다 만들어집니까? 근데 이 월간 조선에서 그 만났다는 걸 갖다가 기사에 내붙죠. 그래서 그 정보가 완전 다 터트려져 버리니까 중간에 작업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뭐 제 생각이지만 그런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상세한 이야기 거기서 덧붙여 가지고 이런 건 뭐 내가 2~3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김세희 기자는 일주일 전에 방송을 했더라고. 근데 저는 2~3달 전에 이야기한 그거 한 만 몇천 명밖에 안 봤더만은 김세희 기자는 뭐 한 20만 30만이 봤대 그냥.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상 저 새끼들이 안 하고 있죠. 네, 그것만 하면은 좋은데 일단은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도저히 저자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무조건 우리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아무 그거 안 하고. 이제 쇼난을 쳤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라고 쇼난 쳤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지켜보기는 보는데 뭐 한 1%의 가능성은 뭐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한 가지 방법, 그게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아마 1%의 가능성밖에 안 남아있지만은 방금 이야기한 그 첫 번째 방법이 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예상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원래 그걸 11월 말부터 추진을 해가 왔었으니까. 네? 그런 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닫히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방금 이야기한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의 가능성은 제가 남겨놨어요. 남겨놨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중순부터 그 당대표 출마한 그 한교안, 김진태, 오세훈이는 뭐 촛불 들고 지 마누라하고 2년 전에 그 강화문 저 광장에 나간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 내가 거론할 대상도 못 되고, 그냥 한교안하고 김진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3월 중순쯤에 독서를 쏟아붓든 안 하든 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네. 지금 아주 제가 꽉 눌려놔놨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법 말고 이제 도저히 이제 한 3, 4월 거치면서 방금 첫 번째 방법 그게 이 전철이 안 밟아지면은
안 밟아지는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 말고 도저히 그게 안 되면 결자 해지를 안 하면 이 새끼들이 나머지 방법은 이제 딱 나와 있잖아요. 신당 창당을 해가 나와버려야 됩니다. 최소 5명에서 한 30명이면 정말 좋죠. 자한당 안에 있는 그 탄핵 찬성을 한 배신자들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로 뭉쳐진 그 어떤 최소 국회의원 5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불법적인 이 탄핵 사태와 싸우겠다.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데 정치 생명 다 걸겠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신당 창당 깃발을 딱 꽂아버린다면은 하나의 거대한 결집이 한 방에 팍 직결이 돼 보겠죠. 그러면 그게 곧 대한애국당의 이 민초들, 당원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사태와 싸우는 세력 아닙니까? 결국은 추구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이 여왕은 하나입니다. 예, 결국은 하나의 덩어리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방법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거예요. 도저히 첫 번째 방법은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제가 3월 중순이나 그 이후에 이제 줄기차게 일단은 저 탄핵 찬성한 놈들을 향해서 결자 해지하라고 외칠 것이고, 그러면 제가 외친다 이가 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치면서 한쪽으로는 또 저 새끼들 결자 해지 안 하니까 아예 5명 이상 나와가지고 신당 창당을 해라. 그것도 한쪽으로는 외칠 것입니다. 안 하는 새끼들 계속 공격을 할 것이고, 김진태든 누구든, 예? 한교안이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방송을 이제. 그리고, 아까 아스팔트 이야기했죠. 대한애국당은 거대한 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역 그 집회 1만에서 1만 5천 명이 토요일 날 나오잖아요. 경찰청 추산. 그러면은 그거와 이 버금가는 이 정당이 아닌 쪽에서 우리 민초들로만 구성된 사람이 한 1만 이 결사체가 하나 집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했죠. 예? 만약에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한 1만 정도가 나오는 그 민초들로 구성된 그 결사체가 토요일 날 나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1만 명입니다. 1만 명. 1만 결사체가 필요합니다. 이 태극전사 전용우, 이 태극기 결사대한테는 1만 결사체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결사체와 대한애국당의 이 조직화된 결사체, 박근혜 대통령님의 좌우양 날개로 강력한 그 힘을 뒷받침시키면서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그걸 갖다가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하게끔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상을. 특정 시점이 되면은 그 엄청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이 괴물, 이 결사체, 두 개의 결사체, 두 그룹의 이 결사체가 어떤 특정 현상이 왔을 때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 결사체를 지지하는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 정도 만들어져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10,000에서 15,000명 나오지만은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게 수십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 결정적인 시점이 오면은 수십만이 팍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한 이 태극기 결사대가 만약에 일만의 결사체를 만들어져가 있으면 그걸 지지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지지하는 그 우파분들이 또 수십만이 됩니다. 그분들이 또 나중에 어떤 현상 되면은 총글기에 뿌면은 한 방에 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탄핵 사태라는 이 엄청난 괴물하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괴물하고 싸우는데 인간이 괴물하고 싸우가 됩니까? 문재인만 까제끼는 그 인간이 탄핵 사태 괴물하고 싸울 수 이길 수 있습니까? 네? 무슨 뭐 반중 외치는 그 탄핵 사태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뭐 5.18 까? 이 탄핵 사태 이 괴물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대상이 틀리니까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 생각하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생각하는 차원이.